제 모든 것이었던 레스토랑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 한 남성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은 프랑스에서 온 앙드레 씨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앙드레입니다. 저는 프랑스 소도시 작은 골목에서 조부모님부터 이어져 온 작은 프랑스 가정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작은 식당이지만 3대가 이어져 온 식당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죠. 프랑스 전통 요리를 고집하며 매일 새벽부터 주방을 준비하고 좋은 재료를 구하러 시장을 돌고 가게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제 요리를 맛본 손님들이 이게 바로 프랑스의 진짜 맛이군요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곤 했죠. 평생을 요리에 바쳐온 저로선 그 순간이야말로 최고의 보람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손님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테이블이 비기 시작하더니 평소 항상 붐비던 점심시간에조차 텅 빈 자리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때문이겠지, 휴가철이라 그런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악화되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식당은 깨끗하고 음식 맛도 변함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도저히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휴대폰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가게 리뷰를 확인하던 중 눈을 의심할 만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파리에서 꽤 유명한 한 중국계 프랑스인 블로거가 남긴 리뷰였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제 가게에 대해 혹평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양인 손님들에게 차별을 느꼈다라는 한 문장이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차별? 저는 모든 손님을 항상 한결같이 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사람들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제 가게는 파리에서 가장 불친절한 가게로 불리게 되었고 인종차별적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리뷰는 거짓이었지만 그 글이 퍼진 이후로 손님들이 발길을 끊기 시작한 것이었죠. 어느 날 한 손님이 식당 앞에서 간판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가게 안을 메우던 정겨운 말소리도 바쁜 주방의 소란도 이제는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 빈 테이블들을 보며 저는 그동안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밤마다 뒤척이며 그 답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항상 프랑스 전통 요리에 대한 자부심 하나로 이 작은 가게를 운영해왔습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골라오고 매일 아침 주방에서 식재료를 손질할 때면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이자 꿈이라는 생각이 들곤 했죠. 입소문을 타고 찾아온 손님들이 제 음식을 즐겁게 맛보며 눈을 반짝일 때마다 제 마음에도 뿌듯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점심시간의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바쁘던 저녁 시간에도 한산한 빈 테이블들이 눈에 띄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SNS에서 제 가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인종차별이라는 오해까지 겹쳐 손님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저 혼자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노력해보려 했습니다. SNS에 차별은 없었다는 해명을 올리고 가게의 정성을 담은 서비스 사진도 올려보았죠. 직접 방문한 손님들에게 오해가 있었음을 조심스럽게 설명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제 식당에 대한 거짓 포스팅을 올린 중국계 프랑스인 블로거에게 연락해서 사정도 해보았지만 그는 제가 자신에게 후기를 삭제해달라고 했다는 또 다른 글을 올렸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눈길은 더욱 싸늘해졌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며
묵묵히 식사를 하고 나가는 그나마 남은 단골 손님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해를 풀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점점 줄어들었고 제가 애써 만든 해명조차 보지 않고 가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더 이상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무력감만 커져갔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가득 메우던 가게 안이 이제는 정적만이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텅 빈 테이블들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해왔던 것인지, 내 꿈은 이곳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꾸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의 자부심이자 전부였던 식당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폐업까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써 쌓아올린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며 이제는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꿈을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다는 마음도 여전히 남아있었기에 스스로를 납득시킬 핑계를 찾아가며 저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SNS에 다시 한번 장문의 해명글을 작성해 올렸지만 변명만 하는 가게라는 차가운 댓글이 다시 달려왔고 그 글은 오히려 가게를 더 궁지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는 제가 직접 거리로 나가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제 진심을 담아 이 가게가 어떤 곳인지 전해보고자 했던 몸부림이었지만 그것마저도 저의 초라한 모습을 더 돋보이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마다 절망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게를 살려보겠다는 마음은 여전히 간절했지만 어디에서도 이 상황을 돌파할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은 일찍 문을 닫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럴수록 저는 제 요리에 대한 자부심마저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게에 손님의 발길이 끊긴 지도 몇 주째, 그날도 텅 빈 홀을 마주하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이 오히려 두렵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포기할까 잠시 문을 닫고 시간을 가져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손님은 다름 아닌 유나였습니다. 유나는 파리로 요리 유학을 온 한국인 학생으로 이 가게의 오랜 단골이자 항상 밝은 미소로 제게 인사를 건네던 특별한 손님이었죠. 프랑스 전통 요리의 깊은 맛을 좋아했던 유나는 자주 찾아와 제 요리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하곤 했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배운 요리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즐겁게 대화하던 친구 같은 손님이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느라 몇 달간 모습을 보이지 않던 유나가 오랜만에 가게를 찾았지만 텅 빈 가게를 본 유나의 표정은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왜 이렇게 한가하세요? 유나는 홀에 손님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평소 활기가 가득했던 가게의 텅 빈 분위기에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충 둘러대려 했죠. 부끄럽기도 하고 더 이상 손님들에게 이런 속사정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유나의 따뜻한 표정을 보자 속에서 응어리졌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했던 마음을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건 오랜만이었죠. 손님들은 대부분 저를 오해하고 등을 돌렸지만 유나만은 오랜 단골인 만큼 저를 믿어줄 것 같았습니다. 유나, 참 이상한 일이지 않나? 모든 걸 똑같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게를 피하고 그동안 쌓아온 평판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 저는 울컥한 마음을 억누르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말을 들은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얼굴로 제 얘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윽고 유나는 휴대폰을 열고 SNS에서 제 가게의 최근 리뷰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리뷰가 많을 줄은 몰랐어요. 사장님,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한테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괜찮으시면 저랑 한번 시도해보지 않으실래요? 마침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식당에서 일을 그만두기도 해서 저도 시간이 나거든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유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유나는 요리 유학 중이라며 항상 요리 이야기를 꺼내곤 했지만 이제까지 가게 운영이나 마케팅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 프랑스 요리도 좋아하지만 한식과 프랑스식을 퓨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늘 고민해왔거든요. 사실 사장님의 가게는 한국에서도 꽤 관심을 가질 만한 요리가 많아요. 프랑스의 전통에 한국의 특색을 조금 가미한다면 한국 관광객들도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나는 최근 요리학교에서 배운 음식들을 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프랑스 크림을 바탕으로 한 고소한 수프에 한국의 매운 고추장을 살짝 가미해 독특한 감칠맛을 내는 레시피가 어떨지, 프랑스 전통 스튜에 한국식 장아찌를 곁들여 마무리하는 아이디어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와 한국 요리를 결합한다니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전통 프랑스 요리의 맛을 고수해온 사람이라 퓨전 요리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유나는 생각보다 진지하게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프랑스 요리의 정통성을 지키시면서도 한국의 요소를 더하면 새로움을 찾는 현지인들에게도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도 사장님의 요리를 정말 좋아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더해보고 싶어요. 프랑스 전통 요리와 한국의 특색 있는 소스를 결합하는 건 어떠세요? 유나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에 작지만 희미한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론 불안했지만 더 이상 해볼 것도 없었고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나는 이어서 SNS 마케팅에 대한 계획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사실 요즘 SNS가 정말 큰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요리 전공이라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주목받을 만한 레시피 사진과 홍보글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돕고 싶어요. 방학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요. 제가 사랑하는 식당이 이대로 사라지게 둘 수는 없어요. 저는 잠시 말없이 유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유나가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전의 유쾌하고 발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게를 살려보겠다는 진지한 열의가 눈빛에 가득했습니다. 제가 메인 셰프로서 SNS에 노출되면 인종차별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방학 동안 같이 일해볼까? 유나는 기쁨에 찬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제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가게의 분위기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우선 손님들이 느끼는 이미지를 먼저 바로잡는 게 중요해요. 저는 유나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가게 운영을 돕겠다는 차원을 넘어 진심 어린 접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저는 유나와 함께 가게에 SNS 계정을 열어 오해를 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유나는 우선 제가 느꼈던 억울함과 서운함을 사연에 담아 진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정성스럽게 가게의 시작과 제 요리에 담긴 철학 그리고 프랑스 전통 요리에 대한 자부심을 풀어갔습니다. 한국식으로 정중하게 사과하며 시작한 글은 제가 어떻게 손님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작은 가게지만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했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리뷰가 퍼지며 가게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느꼈던 제 절망감도 솔직히 담았습니다. 유나의 한국식 사과문은 호소력과 더불어 진심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손님 여러분이 저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 음식을 사랑해주시고 이 작은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들 덕분에
그동안 이 가게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랑과 배려로 손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유나의 도움을 받아 이 글을 SNS에 올리고 나자 조금씩 긍정적인 반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응원 댓글과 가서 다시 한번 응원하겠다는 글이 하나둘씩 달렸죠.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제 사과 글에 관심을 보이며 SNS에서 이곳을 응원하고 싶다는 댓글을 달아주었을 때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제안으로 가게의 새로운 메뉴 준비도 시작되었습니다. 유나는 저에게 한국의 독특한 맛과 매력을 어떻게 요리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흥미진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아했지만 유나의 설명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사장님께서 가장 자신 있는 해산물 요리에 한국의 고추장과 유자 소스를 접목시켜보는 건 어때요? 유나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해산물에 고추장이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자꾸만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점차 그녀의 말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매콤한 고추장 크림 소스의 랍스터 요리였습니다. 신선한 랍스터를 삶아 껍질을 발라낸 뒤 진한 프랑스식 크림 소스를 베이스로 해서 랍스터 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국의 고추장과 유자즙을 섞어 매콤한 소스를 얹어 마무리했죠. 유나가 준비한 고추장 소스는 상상 이상으로 맛있었습니다. 크리미한 소스에 더해지는 고추장의 알싸함과 유자의 상큼함이 어우러져 저조차도 군침이 도는 맛이었죠. 이 요리는 이름하여 랍스터 고추장 크림으로 SNS에 올려진 사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평소엔 보지 못했던 빨간 소스와 진한 크림이 조화를 이루는 사진에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이게 무슨 맛일까? 라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비프 타르타르 위드 김치였습니다. 프랑스 전통 요리인 비프 타르타르는 원래 소고기를 얇게 썰어 날로 먹는 요리인데 여기에 유나는 한국식 김치의 매운맛과 발효된 풍미를 접목시키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유나가 직접 한국에서 공수해온 잘 익은 김치를 송송 썰어 비프 타르타르의 한쪽에 올려두고 위에는 노른자가 터뜨려 비벼 먹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김치의 매콤하고 새콤한 맛이 타르타르의 육즙과 만나자 입안에서 기분 좋은 식감과 매운맛이 어우러지며 전통 요리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했죠. 손님들은 SNS에 김치와 비프 타르타르의 조합을 신기하게 여기며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 조합은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유나는 불고기 마리네이드 소스를 넣은 프랑스식 스테이크를 제안했습니다. 고기에 깊은 감칠맛이 배어들도록 간장, 참기름, 마늘을 넣어 구운 불고기 소스를 함께 곁들였는데 평소의 스테이크와는 확연히 다른 풍미에 손님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짭조름한 간장 소스와 풍부한 육즙이 어우러지며 익숙하지만 색다른 스테이크 맛이 탄생한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메뉴들이 탄생하자 저는 점점 더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소 어색했던 퓨전 요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입에도 그리고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조화가 돋보이는 요리가 인기를 얻자 그간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차츰 사라져갔습니다. 또한 유나는 새롭게 개발한 요리를 손님들에게 내놓으며 가게의 새로운 메인 셰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양인 셰프가 직접 요리를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손님들 사이에서도 인종차별에 대한 오해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죠. 유나는 손님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어떤 손님이든 진심 어린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가게의 새로운 모습과 분위기에 사람들은 점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다시 가게를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한 현지 손님이 유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 가게 정말 독특하고 매력적인 곳이네요. 동양의 매운맛이 프랑스 요리와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유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맛있는 요리를 위해 더욱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금 이 가게가 북적이던 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함께 해준 유나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가게 앞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줄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죠. 몇 주 전만 해도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한숨 쉬던 제 모습이 떠오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프랑스인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중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손님들의 모습을 보니 이번에 개발한 한불 퓨전 요리가 소문이 나면서 한국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게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서 있는 걸 보니 뭔가 더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요리를 준비하며 고개를 들어 그 장면을 보고는 기뻐하며 제게 살짝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장난 아니죠? 한국에서까지 이 가게 이야기를 하면서 찾아오다니요. 유나의 말에 저는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동안 겪었던 고생이 잊혀지는 듯한 마음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게로 들어온 손님들이 메뉴판을 보며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손님들은 랍스터 고추장 크림, 김치 타르타르 같은 메뉴 이름을 보며 즐거워하고 음식을 하나씩 맛보면서 한국과 프랑스의 맛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풍미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추장 크림 소스를 곁들인 랍스터 요리를 맛본 한 프랑스인 손님은 손뼉을 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고추장이라는 건가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평소에 매운맛을 즐기지 않는데 이건 크림의 부드러움과 매운맛이 정말 잘 어우러져 있어요. 여태까지 먹어본 프랑스 요리 중에서 가장 신선한 충격이에요. 또 다른 손님은 비프 타르타르와 김치의 조합을 맛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치가 이렇게 소고기와 잘 어울릴 줄은 몰랐어요. 이건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에요. 한국 관광객들은 퓨전 메뉴를 보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다니. 이곳은 꼭 들러야 할 명소라며 기뻐했습니다. 한 한국 관광객은 비프 타르타르를 먹고선 이건 K 타르타르로 불러야겠어요. 라며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K 타르타르라니 한국의 자부심이 담긴 농담에 웃음이 났고 한국과 프랑스의 조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고 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 관광객들까지 제 가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추장이 이렇게 다양한 요리에 쓰일 수 있다니 신기하다며 프랑스의 전통 요리에 매운맛이 가미된 요리를 신기하게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요리에 대한 제 고집을 잠시 내려놓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정통 프랑스 요리만을 고수해왔고 그에 대한 자부심이 컸었거든요. 한 프랑스인 손님이 음식을 맛보며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이 가게에서 프랑스 전통 요리도 맛볼 수 있지만 그 속에 한국의 독특한 매운맛과 깊은 맛이 들어가서 훨씬 더 새로워요. 제가 잘 아는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한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프랑스 요리에 이렇게 한국의 맛을 더한 음식을 먹어보니 제 친구의 자부심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 음식을 먹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매운맛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한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한 접시 위에서 만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음을 떠올리며 유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나가 아니었다면 한국의 맛을 이렇게 전할 기회도 없었을 테니까요. 제가 그저 지켜만 오던 프랑스 전통 요리에 그녀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고 그 덕에 제 식당은 이제 한국의 매력을 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가게는 더욱 더 활기로 가득 찼고 손님들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한 나라의 전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유나와 함께 빈 가게에 남아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유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나, 내 덕분에 이 가게도 내 요리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 난 이제야 정말 요리사의 길을 제대로 걷는 기분이야. 유나는 제 말을 들으며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전 사실 사장님의 프랑스 요리가 없었다면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한국의 맛을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다른 문화와 어우러져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니 저야말로 감사하죠. 그녀의 대답에 저는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겸손하고 이타적이라고 느꼈는데 이번에 유나를 겪어보니 한국인들이 얼마나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유나와 함께 일하면서 제 삶도 제 요리도 놀랍게 변했습니다. 유나는 프랑스 요리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한국의 매력을 더해주며 제 가게를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주었죠. 그녀가 새롭게 개발한 퓨전 메뉴들은 손님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가게는 이제 파리의 숨은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겁고 손님들 사이에서 프랑스와 한국의 조화가 얼마나 멋진지를 듣는 매 순간이 저에겐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나가 조용히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게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구멍이 뚫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가게와 제 인생을 함께 재정비해준 유나와의 이별이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유나에게 파리에 2호점을 내자고 제안도 해봤지만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과 함께한 이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에요. 하지만 저도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 뿌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제 꿈을 이어가고 싶어요. 유나의 대답에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나가 떠난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제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와의 소중한 추억 덕에 제 인생의 꿈을 더 넓은 세상과 함께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 꿈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유나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 관광객들이 제 가게에 방문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나를 향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 한국 손님들에게는 특별한 디저트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나가 프랑스로 가져온 한국식 디저트, 호떡과 달콤한 유자차는 이제 저희 가게의 비밀 메뉴처럼 소중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에게만 살짝 알려주는 서비스 메뉴이지만 한번 맛본 손님들은 유쾌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감사를 표해주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게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나의 흔적과 따뜻한 배려가 떠올라 저도 모르게 뭉클해지곤 합니다. 또한 유나와의 특별한 요리 교류는 SNS를 통해 계속되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한국에서 사진을 보내와 사장님, 이번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맛이에요라며 추천해주곤 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다리가 되어준 유나 덕분에 저는 매일같이 한국과 프랑스의 두 문화를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이 깊어져만 갑니다. 이제는 한국인 손님이 가게에 들어올 때마다 그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하고 유나가 남기고 간 한국의 맛을 통해 유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설 때마다 자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제 가게에서 프랑스 전통 요리와 한국의 맛이 만나는 순간을 즐기며 기뻐했고 가게가 자랑스럽게 한국의 매운맛을 알리고 있다는 한국인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 역시 유나 덕분에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가게 곳곳에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을 되새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가게는 프랑스 전통의 뿌리 위에 한국의 매력과 정성이 더해진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전통만 고집하던 예전의 저와 달리
지금의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나가 제게 심어준 한국의 매운맛은 이제 단순한 요리의 향신료가 아니라 제 인생의 특별한 의미가 되었으니까요. 유나가 남겨준 따뜻한 한국의 인연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제 가게를 찾는 모든 한국 손님들에게 그녀가 전해준 마음 그대로 따뜻하게 맞이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도 저는 가게에 불을 켭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음식으로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앙드레 씨의 사연이 참 감동적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는 큰 응원이자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